이슈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뭐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뭐 모든 소송에 걸쳐서 이제 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판결 도둑질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보통 법원에서 그 이제 주민등록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송달 주소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서울 경기 지역도 이제 다 통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송달 주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제 서류상으로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안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송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송달 장소를 어디라고 기재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실제 피고가 살고 있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이 피고인 것처럼 또는 그렇죠. 피고의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받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판결이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은 확정이 됐을 것이고, 어떤 경위로 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죠? 뭐 이혼 판결이다 그러면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문으로 이제 이혼 신고를 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실에 이혼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아는 거네요, 말을 하자면. 그렇죠.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보통 추후 보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판결이 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14일 이내, 2주 이내,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2주라는 14일이라는 이 기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있었다, 그 판결이 났을 시점에 내가 외국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30일로 또 연장이 되는. 좀 더 이제 기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 14일 또는 이 30일 이내 기간 내에 이제 항소를 제기를 하면 그 적법하게 그 2심을 진행을 계속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알고 나서 2주가 넘어버리면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못한다기보다 해도 이제 기각을 당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한 항소라고 하는데 안 날로부터 꼭 2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 기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형사 사건도 이 기간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형사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선고가 나죠. 근데 이제 선고가 나면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하고 틀린 게 선고가 난 날짜로부터 7일이에요. 판결문을 받고 나서 7일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형사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해서 그날 그 판사님으로부터 결과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7일 이내에 그 선고 날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그리고 또 상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수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을 거치고 이제 검찰을 거쳐서 검찰에서 무혐의면 무혐의 결정을 내고, 그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정식으로 기소를 하기도 하는데, 벌금으로 이제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검사가 올린 서류를 보고서 이제 올린 대로 이제 보통 벌금을 약식 명령을 바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검사가 약식재판 청구를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벌금 내주세요 했는데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이라고 하죠. 벌금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판사님한테 올렸는데 판사님이 아니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거야 해서 이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게 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회부가 됐다. 그리고 벌금보다 더 높은 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일부는 또 맞는 얘기일 수 있고 일부는 맞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기소가 되는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건을 좀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식재판으로 회부를 한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제 보통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1심 판결이 났어요. 또 2심 판결이 났어요. 그럼 항소 상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피고인이 나는
억울하게 형을 받았어요. 형량이 높아요. 또는 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할 때 7일 이내에 하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사도 바로 따라서 항소를 해요. 기계처럼. 피고인만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 가서는 1심 판결보다 더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사도 바로 항소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팁 하나는 검사가 아직 항소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7일이 되는 마지막에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최대한 늦은 시간에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누락을 할 수가 있죠. 누락을 해서 네. 검사가 항소를 안 하게 되면 형사 2심에서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검사도 같이 항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1심 판결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는 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요령이기는 하고요. 형사사건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이런 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1심에서 항소를 하고서 2심 재판부에 올라갔어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 배당이 어디로 됐어 라고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돼요.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이 항소는 부적법해서 각하가 되는 거죠. 상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네.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민사소송에서는 항소를 하고 나서 재판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항소 이유서도 재판 전날 내기도 하고 안 내고 있으면 또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내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2심 재판을 각하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전혀 말이죠. 문제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쭉 진행이 되는데 다만 민사에서도 항소 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없는데 상고 이유서는 형사하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통보가 되고 나서 접수가 됐다라고 통지를 받으면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야 돼요. 그렇죠. 상고 이유서는 똑같아요. 똑같고 항소 이유서는 형사와 민사가 다르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죠. 네, 형사는 이 항소 이유서 같은 경우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냥 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민사는 이제 항소는 네. 받지 않지만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22일이라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네. 각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사 사건에 판결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고 보통 상고하고 그런 것들을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형사 사건이 이렇게 다른 것도 어떤 서류는 언제 내야 되고 이런 거 지켜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해서 누락하면 큰일이 벌어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서도 네. 이제 그걸 누락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실수가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 저도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으면 다 무슨 제척기간, 소멸시효, 네. 무슨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이 자기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로 다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률의 무지는 판사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죠. 네. 본인의 권리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법원이죠. 네, 네, 그러면 오늘도 그 이런 형사 사건과 이런 민사 사건에서 있어서 차이도 알아보았고, 네, 그래서 어느 기간에 우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우리 그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와 민사의 차이, 네, 네, 그리고 그 기간, 예. 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본인의 그 사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